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라. 앨리스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근심의 잡초를 키워온 자신의 할머니 프란체스카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불행한 지난날을 자주 회상했어요. 당시 어렸던 저는 할머니에게 왜 매일 기분이 안 좋으냐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시곤 했죠. 할머니의 불행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날부터 시작됐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정말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할머니의 아버지는 그녀가 11살 때 돌아가셨는데 상을 치른 지 1년 만에 그녀의 어머니는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와 재혼했어요.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녀의 이모와 숙부는 두 사람이 사는 집에 어린 딸을 둘 수 없다며 그녀를 억지로 떼어놨어요. 주변에서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버렸다고 수군거렸고 그런 말 때문에 그녀는 깊은 상처를 입었죠. 훗날 그녀는 어머니와 한 집에 살게 되었지만 그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비극 맥베스에 나오는 마녀의 말이 떠올라요. 더 큰 번뇌와 걱정이 찾아오리라.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다 가셨어요. 파트너와 짝을 지어 그동안 겪었던 부정적인 일들을 서로에게 고백한 경험이 있는가? 한 사람이 토로하면 듣는 상대는 정말 안 됐군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하며 10분 동안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 부정적인 경험을 나누고 난 뒤에는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다. 이때 대개는 5분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한다. 이처럼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데 반하여 불행한 이야기를 하기는 쉽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불행의 방을 가지고 있다. 행복의 방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은 불행의 방에 온갖 불행을 쌓아놓고는 그 무게에 짓눌린 채 힘겹게 살아간다. 행복해지려면 담쟁이 덩굴처럼 뻗어가는 불행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인생을 사는데 고통스러운 기억은 그다지 필요치 않다. 아름다운 기억만 남겨두면 된다. 지혜로운 여자는 기억을 여러 번 걸러 행복한 순간만 남긴다. 정기적으로 마음의 방을 들여다보며 불행했던 기억, 번민, 고통, 후회의 감정을 깨끗이 제거한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근심은 마음에서 생긴다. 따지고 보면 근심도 탐욕과 맥을 같이 한다. 사람들은 종종 눈앞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황금 사과를 보며 침을 흘린다. 왜 사과 대신 복숭아를 먹을 생각은 하지 않는가? 반드시 반짝이는 황금 사과를 손에 넣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정작 황금 사과를 가진 사람은 복숭아가 없다고 통곡하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애니가 바로 그런 여자였다. 그녀는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았다. 전 정말 재수가 없어요. 5년 전에 운영하던 호텔이 경영난으로 부도난 뒤 엄청난 빚을 떠안았어요. 마침 어머니까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마음고생이 심했죠. 그때부터 남편과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빚을 청산하는데 장장 5년이나 걸렸어요. 남편이 돈을 조금만 더 번다면 제가 지금처럼 불행하지는 않을 텐데. 나는 애니한테 말해주었다. 왜 본인이 가진 것들은 보지 못하나요?
당신이 엄청난 빚에 허덕이고 있을 때 가족들은 짐을 나눠 들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번 돈에 사랑까지 얹어서 당신을 도왔고 아들도 곁을 지켰죠. 아무도 당신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자마자 아들도 저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지요. 나의 말에 애니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교차했다. 그랬군요. 당신 친구에 비하면 전 천국에 살고 있네요. 내가 말한 그 친구는 비록 혼자 남겨졌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다.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보육원과 양로원을 지어 아이들과 노인을 돌보며 사랑을 베풀었다. 그렇게 아픔을 딛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갔다. 사람들이 불행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높이 때문이 아닌 나태함과 탐욕 때문이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 편하게 바닥에 누워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바라지만 결국 원망과 분노에 잠식되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과감히 불행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살다 보면 맑은 하늘에 햇살 좋은 날도 먹구름 잔뜩 낀 하늘에 장대빛 퍼붓는 날도 만나게 마련이다. 늘 따스한 봄날처럼 좋기만 한 인생이란 없다. 때로는 행복을 누리다가 또 때로는 불행을 견디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먹구름을 반기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풍성해지기도 한다. 먹구름이 몰려오면 그 뒤에 숨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 때까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버텨야 한다. 시련한 여자가 나에게 심정을 토로했다. 그녀는 상대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 뒤섞여 과거의 감정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가장 찬란했던 청춘을 그와의 사랑으로 낭비해버린 것 같다며 괴로워했다. 그렇게 지나간 날의 사랑에 가슴 아파하는 사이 유감스럽게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의 말에 그녀는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 반색했다. 아, 제가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후회와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편이 더 나은데 말이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지혜로운 여자는 잃어버린 치즈 때문에 울지 않으며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누군가가 저녁 식탁에 놓인 치즈를 가져갔다면 훗날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혜로운 여자는 손에 쥔 게 없어도 실망하지 않는다. 비전에 더 큰 날개를 달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의 불행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 누군가는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다. 퍼스는 휠체어 없이는 그 어디에도 갈 수 없다.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가 휠체어를 타게 된 사연은 이렇다. 젊은 시절에 사고를 당했어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 차에 싣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급커브를 도는데 갑자기 나무가 미끄러져 차축에 끼었고 그 바람에 제가 창밖으로 튕겨나갔죠. 그때 척추가 손상되면서 두 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당시 나이 24이었어요. 그 뒤로 다시는 걷지 못하고 있죠. 창창한 24세의 청년이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는 과연 어떻게 그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역시 처음에는 하늘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두 다리를 잃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예전처럼 행복해지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두 다리를 잃었다고 인생의 즐거움까지 잃고 싶진 않았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고를 불행하게 생각하느냐고 묻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전 말하죠.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고 덕분에 절망과 고통의 단계를 지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사고를 당한 뒤 14년 동안 1,400여 권의 책을 읽으며 예전보다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음악에 심취하여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 것이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직접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예전에는 감히 꿈도 못 꿀 일들을 많이 이루었어요. 책을 읽으며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된 그는 공공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된 강연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지아주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마주한 고난과 불행을 용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은 음계와 같다. 구슬픈 단조가 있는 인생이 깊은 울림을 준다. 신도 때로는 인간에게 시련을 통해 큰 행복을 선사한다. 따라서 인생의 먹구름은 행복이라는 태양을 부르는 전령이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이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시련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저 겁을 낸다면 길게 들이운 자신의 그림자나 불행했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몸에 중상을 입거나 남들보다 큰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면 과거의 상처를 들추며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과거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울해하느니 내면을 갈고 닦으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다. 마음의 등대로 앞길을 비춰라. 세상에는 직장 생활과 집안일을 모두 완벽하게 하는 슈퍼우먼도 있지만 둘 다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여자도 많다. 슈퍼우먼은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한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울창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참고 견디는 힘이 없다. 여자의 매력은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지혜와 신념에서 나온다. 지혜는 열린 창문과 같고 신념은 미래를 비추는 등대와 같다. 지혜로운 여자는 확고한 목표로 인생을 설계한다. 미국 서부의 작은 마을에 원대한 포부를 가진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열악한 가정 형편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서 꿈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했다. 8살 생일 때 소년은 아버지에게 세계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 세계 지도를 본 소년은 마치 잃어버렸던 보물을 돌려받은 것처럼 기뻐했다. 그는 틈만 나면 세계 지도를 펼쳐 신비롭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에 가는 꿈을 꿨다. 세계 지도를 보며 그곳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15이 된 소년은 나의 꿈 목록 127개를 작성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소년이 위대한 탐험가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소년의 꿈 목록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일강, 아마존강, 콩고강 탐험하기, 에베레스트 산맥, 안데스 산맥, 맥킨리산 등반하기, 코끼리, 사자, 치타, 물소, 고래의 사진 찍기, 마르코 폴로와 알렉산드로 대왕이 여행했던 루트를 따라 여행하기, 타잔 영화에 출연하기, 비행기 조종법 배우기,
세익스피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읽기, 음악 작곡하기, 책 쓰기, 발명 특허 내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100만 달러 기부하기. 소년이 작성한 목록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허무맹랑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년은 포기하지 않고 꿈의 목록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갔다. 소년은 44년 뒤 127개의 꿈 목록 중 106개를 이루었다. 그가 바로 20세기 최고의 탐험가 존 고다드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106개나 이룬 그를 보고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은 간단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진심으로 원하면 주변의 신비한 힘들이 등을 밀어주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보자. 사람은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된다. 혼자만의 시간은 내 안의 나를 만나는 통로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무료하고 권태로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홀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이제까지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볼지도 모른다. 마음의 소리가 깜깜한 바다에 빛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줄 것이다.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울 때 성장한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가 많다. 그들은 타인에게는 관대한 운명이 자신에게만 유독 각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늘 불만이 가득한 말들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탐욕을 낳고 그러한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한다. 불행은 불공평한 운명 탓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남의 것을 탐하는 인간의 탐욕이 초래한 결과다. 편협하고 폐쇄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은 눈앞에 행복을 보지 못한다. 에머스는 말했다.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빠르게 포착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자연은 그들에게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의 뜻 때문이 아니라 깊은 생각과 강한 의지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세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거나 자신이 품은 부정적인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지혜롭게 탐욕을 몰아내고 매사에 감사해야 한다. 뉴저지주에 사는 팔머는 말했다. 육군에서 퇴역한 지 얼마 후 저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해서 사업을 크게 키웠죠. 그런데 곧 골치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생산량을 더 늘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원자재와 부품이 훨씬 더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공급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점점 괴팍하고 깐깐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가정마저 잃어가고 있었죠. 물론 그때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지만요. 어느 날 옛 전우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네 꼴 좀 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군. 최악의 상황까지 가야 정신 차리겠어? 지금 일에서는 손 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 희망을 가지라고. 나는 폭탄이 터지면서 한 팔을 잃었지만 너에게는 건강한 두 팔이 있잖아.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두 잃고 말 거야.
그의 말을 듣고 나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미 많은 걸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 거짓말처럼 공급업체가 저를 찾아왔죠. 결국 저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 그들은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사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틀을 깰 수 있다면 마음이 열리고 사고가 확장하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가난한 집안 출신임에도 자존심이 강한 아버지의 강요로 귀족들만 다닌다는 브리엔 왕릭 군사학교에 들어갔다. 부유층 자녀들이 모인 학교에서 촌뜨기 나폴레옹은 온갖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모욕을 견디다 못한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다. 나폴레옹은 어쩔 수 없이 학우들의 멸시와 조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한 그가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이 되자 학우들의 대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촌뜨기인 줄로만 알았던 나폴레옹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학우들은 더는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16살 되던 해에 소위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박봉의 군인 월급으로 어머니를 부양해야 했다. 빈곤했지만 그는 오히려 투지를 불태웠다. 나폴레옹은 방탕한 생활로 허송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늘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했으며 끊임없이 지식을 쌓았다. 그는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보다 위대한 꿈을 품었다. 바로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 민족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꿈이었다. 나폴레옹은 총사령관이 될 계획을 세우고 코르시카 섬의 지도를 제작하는 등 치밀한 군사작전을 준비했다. 그는 영리한 두뇌와 다년간 쌓아온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동안 나폴레옹을 조롱하고 깔보던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그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으로 여겨졌다. 나폴레옹을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람들도 태도를 바꿔 그를 숭배했다. 나폴레옹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운명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다.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역경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던 나폴레옹은 자신을 믿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천재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도망가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한다. 천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무너지지 않고 더 크게 도약한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이 날아오른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 오지 마을에서는 목숨을 걸고 석탄을 운반해야 겨우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건강한 몸과 사랑하는 가족, 늘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생활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행복은 누구나 꺾을 수 있는 들꽃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황금 사과도 아니다. 행복은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노력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매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하늘이 선물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